최근 백악관 내부자였던 린디 리가 션 라이언과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누가 진짜 미국을 운영하고 있었는지를 밝혔습니다. 린디 리에 따르면 이들은 스티브 리체리, 애니타 던, 제프 자이언트, 마이크 더널린, 론 클라인, 그리고 밥 바우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 지난 4년간 바이든 대통령의 치매 증상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3기에 가까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린디 리가 전하는 백악관의 속사정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린디 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 그녀의 말을 그저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린디 리는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이든이 항상 그녀를 친절하게 대했고 그녀도 바이든에게 나쁜 감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깨닫고는 이 사실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린디 리의 인터뷰를 최대한 쉽게 요약하면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백악관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린디 리는 1991년 중국 쓰촨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는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됐다고 합니다. 단지 공산당 간부에게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1994년 중국을 떠난 린디 리의 가족은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동양계 이민자였던 그녀는 매우 힘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 연주에 몰두하면서 그 시기를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린디 리는 펜실베니아 주에 살았는데 그곳은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린다 리도 자연스럽게 민주당원이 됐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13살의 나이에 조 세스탁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인턴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한 린디 리는 학교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프린스턴 역사상 여학생이 4년 내내 학교 회장직을 맡은 것은 그녀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린디 리는 졸업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마침 그날 폭우가 쏟아져서 학교에서는 졸업연설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연설로 와 있던 배우 스티브 카렐이 졸업식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으니 일단 연설을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린디 리는 무대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 연설을 모두 끝냈고 학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린디 리는 이때의 경험이 그녀가 정계에 진출할 용기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25살이 된 그녀는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에 린디 리는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인맥을 쌓으면서 오바마와 조 바이든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특히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모금 행사를 주최해서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에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공로로 백악관까지 진출한 것이었습니다. 션 라이언이 린디 리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부터 치매기가 있었는지를 묻자 린디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가끔 이상할 때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조금 말을 더듬는 거로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나는 2016년에 바이든을 처음 만났다. 그때는 내가 미국 암 연구협회에서 일할 때였다. 그가 나를 항상 친절하게 대해서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게다가 내 아버지 이름까지 기억하는 걸 보고 치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너의 친구라면 그를 끝까지 믿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부터 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2023년에는 그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한 예로 바이든은 10명 정도가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에서도 텔레프롬터를 사용했다. 그의 지지자와 기부자들만 모인 행사였는데 말이다. 게다가 행사에서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는 당에서 이미 사전 검토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었다. 바이든은 한 행사에서 일본을 외국인 혐오 국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여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다. 바이든이 행사에 나설 때면 항상 큰 글씨로 쓰인 메모지를 들고 다녔다. 메모지에는 어디에 서야 하고 언제 연설을 끝내고 어디로 퇴장해야 하는지까지 적혀 있었다. 그는 마치 유치원생 같았다. 그는 또 기부자와 지지자를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분노하고 있다. 한 번은 바이든이 나에게 다가와서 남편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없다. 린디 리는 당시 주류 언론까지 합세해서 바이든이 치매를 겪고 있다는 걸 숨기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이든의 증상을 숨길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덕분에 국민이
주류 언론이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션 라이언이 민주당이 국가를 위해서 바이든의 실상을 공개해야 했다고 말하자 린디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주당보다 미국이 먼저였다. 하지만 민주당원의 99.99%는 국가가 아니라 당에 충성한다. 민주당은 그들에게 종교다. 그들은 종교가 없어서 당이 종교가 됐다. 내가 백악관의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자마자 모든 친구들이 떠났다. 나는 거의 매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겼다. 민주당은 마치 사이언톨로지 사이비 종교와 같다. 너가 배신하면 어떻게든 너를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주류 언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때 나는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건강까지 나빠졌다. 린디 리는 민주당이 왜 그렇게까지 조 바이든을 보호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없으면 차선책은 카멀라 해리스였다. 민주당원들은 그녀가 끔찍한 후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카멀라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그렇게 카멀라를 떠받드는 걸 보고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카멀라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을 대체할 다른 인물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의 인지도를 따라갈 만한 인물이 없었다. 션 라이언은 이전에 카멀라 해리스를 인터뷰에 초대하려고 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인터뷰에 여러 조건을 들면서 깐깐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션 라이언이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카멀라는 결국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조 로건과 션 라이언 등 여러 팟캐스트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출연한 반면에 카멀라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린디 리는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팟캐스트가 주류 언론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멀라가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건 엄청난 실수였다. 왜 카멀라가 방송에 나와서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녀를 잘 안다. 카멀라와 1대1로 말하면 정상으로 들린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 갑자기 그녀는 안드로이드가 된다. 우리는 대통령인 척하는 누군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적인 대통령을 원한다. 어쩌면 그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카멀라는 실수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지금 카멀라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나설지 아니면 2028년 대선을 노릴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당의 그 누구도 그녀가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카멀라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한다 해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에 있었던 LA 산불은 민주당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줬다. 오랜 민주당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카멀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대신에 유세 현장에 돈을 쏟아부었다. 돈은 주로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데 썼다. 비욘세는 부인하고 있지만 비욘세도 카멀라 캠페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비욘세는 카멀라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바로 퇴장했는데 사람들은 사실 비욘세가 노래하는 걸 들으려고 온 것이어서 크게 실망했다. 그래서 카멀라가 등장하자마자 야유를 퍼부었다. 카디 비와 케이티 페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리고 오프라도 돈을 받았다. 오프라는 무려 200만 달러를 받았다. 게다가 카멀라를 인터뷰한 MSNBC 앵커인 알 샤프튼도 50만 달러를 받았다. 소위 언론인이라는 사람이 인터뷰 직전에 돈을 챙긴 것이다. 민주당은 또 5성급 호텔과 럭셔리 여행, 그리고 자가용 제트기 등에 돈을 마구 퍼부었다. 민주당은 후원금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낭비한다. 하지만 후원금을 낸 사람들 대부분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다. 션 라이언은 린디 리에게 혹시 USAID가 카멀라 해리스의 대통령 선거 비용을 지불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USAID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약자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외 원조 기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의 조사 결과 USAID가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USAID의 지출 내역에는 세르비아 직장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150만 달러, 콜롬비아의 트랜스젠더 오페라에 5만 달러, 과테말라의 LGBT 활동을 위한 2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SAID의 지출 내역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USAID의 해체를 지시하면서 직원 대부분을 해고했습니다. 혹시 USAID가 카멀라 해리스에게 돈을 줬냐는 질문에 린디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SAID가 카멀라에게 돈을 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USAID 조사에 겁을 먹고 있다. 트럼프가 그들의 약점을 간파한 것이다. 그곳이 부정부패의 중심이었다. 우리는 또 사라진 우크라이나 원조금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금을 보냈지만 젤렌스키는 그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트랜스젠더 오페라를 지원하는가? 왜 우리가 전 세계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가? 누군가는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건드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션 라이언은 지난 4년간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그동안 누가 실제로 미국을 경영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린디 리는 지난 4년이 의문의 여지 없이 오바마의 세 번째 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가 바이든의 선임 고문 6명과 젊은 백악관 직원들과 함께 나라의 실권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린디 리는 이 백악관 직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30대 직원들이 마음대로 백악관을 운영했다. 이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거주지에서 자신의 환상을 실현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다시 살고 있는 너드들이다. 그들은 백악관의 사교부서를 장악하고 바이든과 해리스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대신에 자기 친구들과 극좌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했다. 이는 대통령의 뜻을 실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결국 그것을 바로잡았지만 이들은 한동안 큰 골칫거리였다. 백악관은 오랫동안 몇 명의 MZ세대 백악관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됐다. 백악관이 MZ세대 직원들에 의해서 장악됐다면 나라의 운영은 바이든의 선임 고문들이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린디 리는 이들의 실명까지 공개했는데 이들의 이름은 스티브 리체리, 애니타 던, 제프 자이언트, 마이크 도널린, 론 클라인, 그리고 밥 바워였습니다. 린다 리는 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지난 4년간 미국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바이든과의 인맥을 통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그들은 수십 년간 바이든의 이름에 기생해왔다. 그들은 바이든 뒤에 숨어서 최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바이든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바로 문직이다. 이들은 또 오바마와도 가까운 사이였다. 이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스티브 리체리는 재무부에 압력을 가해서 자신의 아들을 취직시켰다. 마이크 도널리는 바이든에게 그가 트럼프를 이길 거라는 가짜 통계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이들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바이든과 친하고 충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애니타 던만이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용기가 있었다. 결국 애니타 던은 그녀의 남편 밥 바워와 함께 백악관에서 쫓겨났다. 션 라이언이 이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회의를 가졌는지를 묻자 린디 리는 이들이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쪽 사람들은 카말라 해리스 쪽 사람들과 앙숙이었다고 합니다. 션 라이언은 그러면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린디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마로부터 정책이 6명의 선임 고문들과 경험이 없는 MZ세대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그들은 모두 선출되지 않은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DEI와 LGBTQ 운동 같은 그들의 비전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강요했다. 프라이드가 그들의 종교가 됐다. 이들이 나라와 백악관을 장악한 사이에 조 바이든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린디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아침에 모닝조라는 쇼를 보고 4시면 잠에 든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트럼프와 TV 토론을 했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기억하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 딱 한 번 강요회의에 참석했다. 바이든 임기 동안 큰일이 없었던 건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임기 동안 국경이 뚫렸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가 넘어온 걸 문제 삼지 않는다.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이민자들이 미래의 민주당에 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법 이민자를 동정하면서 미국의 주권이나 미국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린디 리는 오바마와 바이든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바마와 조 바이든의 관계는 케네디 대통령과 린든 존슨의 관계와도 같다. 케네디 대통령은 린든 존슨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텍사스에서의 그의 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린든 존슨을 뽑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린든 존슨을 경멸했다. 바이든에 대한 오바마의 태도도 이와 비슷했다. 오바마는 바이든이 결국에는
모든 걸 망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옳았다. 오바마는 카말라 해리스도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DEI 정책 때문에 흑인 여성인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정해졌다. 린디리에 따르면 바이든이 TV 토론을 통해 치매를 겪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백악관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린디리는 헌터 바이든이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했지만 사실 그의 사생활이 매우 지저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린디리는 그런 헌터 바이든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지 놀랐다고 합니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 조 바이든과 함께 수많은 부정부패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한 달 앞둔 조 바이든은 갑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과 함께 가족 5명을 선제적으로 사면했습니다. 바이든이 이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500명을 사면 또는 감형했는데 이 중에는 살인자 37명도 포함됐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면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 조치가 바이든 가문의 비리를 덮기 위한 거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린디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면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가족 전체를 사면했다. 이들 모두가 헌터의 사업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비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였다. 조 바이든은 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척하지만 조 바이든이 사실 중심이었다. 그가 아들을 행동대장으로 삼은 것이다. 바이든은 가족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사면하라는 많은 압력을 받았다. 그 중에는 살인자도 있었다. 션 라이언은 마지막으로 그녀가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을 지지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린디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범죄가 크게 늘었다. 나는 최근에 길가에 서 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했다. 폭행한 사람이 흑인이고 나는 동양인이란 이유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혔을 것이다. 공화당만이 유일하게 흑인이 상습적으로 동양인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사실 나는 항상 보수 성향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에 있어서 드러내진 못했다. 나는 또 매주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이기도 하다. 나는 매일 밤 성경을 읽는다. 신앙은 내 삶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린디리는 지금의 민주당이 수년간의 거짓말로 인해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린디리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